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하나자산운용에서 ETF 퀀트솔루션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김승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승현입니다. 자, 요즘 자산운용사들이 ETF 때문에 난리라고요? 네, 이란에서만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ETF 시장에서도 전쟁이 나고 있는데 그만큼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빠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용사들이 좀 더 좋은 상품, 좀 더 스피드 있게 공급하기 위해서 ETF 시장에서도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시장이 사실 트럼프의 한마디에 업앤다운이 또 장 초반보다 한 45분밖에 안 흘렀는데 네. 또 분위기가 사뭇 또 다르다. 계속 설왕설래가 있는데 네, 이럴 때 뭐 더 오프라인 행사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마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시장 환경은 좀 어려운데 이 어떻게 투자적으로 접근해야 될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3월 31일 날 오후 6시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2026년 투자 생존 전략 에스카라 ASK 하라 해서 A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S는 실버. 그리고 참고로 이 최근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란 전쟁의 핵심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에도 은이 아직 군사 정보라 완벽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최소 10에서 15g, 많이는 한 500g까지 들어갈 정도로 미사일에 은이 엄청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만큼 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네. 마지막은 역시나 K는 코스피입니다. 아직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만은 오프라인 세미나 오시면은 이 투자 생존 전략 보시면은 이 연사 분들도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이선엽 대표님. 라인업이 장난 아니네요. 네. 그다음에 이 세 분을 한 번에 모시기도 사실 어려운데 시간을 한번 좀 맞춰가지고 투자자분들한테 좀 인사이트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어렵게 모셨으니까 오시면 뭐 사은품도 네.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빵빵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주제가 에스크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오늘 이 ASK에 대해서 네.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우주항공테크를 첫 번째 A로 꼽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아마 올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 또는 섹터라고 하면은 우주일 것 같습니다. 우주 같은 경우는 AI를 전부 다 관통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6월 28일,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 날짜에 스페이스X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X의 상장 말고도 정말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 호재로 가득한 그런 우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사에서 진행하는 유인 달 탐사부터 그다음에 국내도 좀 이슈가 많습니다. 정찰 위성의 전력화라든지 아니면 중국도 그렇고요. 컨퍼런스 그다음에 여러 발사체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내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우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주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하냐 이렇게 속내를 좀 파보면 역시나 핵심은 비용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팰콘 9의 재사용 부스터 착륙, 그 다음에 또 왼쪽 아래 보시면 로켓랩이라는 기업이 로켓 회수 기술을 파라슈트죠. 파라슈트를 활용해 가지고 직접 회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 재사용을 통해서 이 발사하는 비용이 매우 낮아졌다라는 것이 좀 산업의 활성화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좀 붙인 게 우주는 미래가 아니라 이제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 비용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1960년대, 80년대와는 비교도 안 되고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재사용 기술에 따라서 발사 비용이 킬로그램당 1,500불에서 2040년에는 100불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정말 돈이 없어서 이 발사체 쏘는 게 난리였으면은 이제는 재사용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 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항공테크 쪽이 핫한데 이 스페이스X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못 하지 못하죠. 않나요?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까요? 다른 사실은 방법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우주항공 전반에서 좀 수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에서 리레이팅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선 현실적으로 상장한 기업 중에 스페이스X의 대항마는
로켓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갖고 가시는 것도 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 이런 ETF 같은 경우도 관련된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은 또 최대 비중으로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피어에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그 종목들로 구성된 ETF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현재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우주는 그렇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네. 진짜 미사일 시대에 은이 이렇게 필요하나 싶은데 네. 그게 최근 금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네, 금 네. 가격도 동반 내려가는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네. 이것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뭐 동인이 될까요? 저희가 볼 때는 이 AI 시대에는 왜 저는 금을 보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는 은을 훨씬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 같은 경우는 산업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은 가격이 사실 뭐 투기적 요소가 조금 있어서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이 현물에 대한 니즈, 그다음에 실버바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못 산다. 이런 기사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오른쪽은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뭐 저랑은 아무 상관없고요. 근데 이 제목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랑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금보다 가치 있고 달러보다 안전하다. 물론 달러보다 안전하다는 좀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금보다 가치 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가격이 금보다 비싸다가 아니라 이 AI라는 시대와 결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은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비결은 바로 네. 은의 활용? 네, 활용이 아마 태양광, 아까도 좀 전에 태양광에 대한 얘기도 좀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HBM에도 은이 들어가고 전기차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호크 미사일에도 들어가고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은에 대한 활용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 같은 경우 열 전도율이 전체 금속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은이 이렇게 가격이 높으면은 야 은을 대체할 걸 좀 찾지 않을까라는 뭐 좀 의견도 있으신데 네. 지금 같은 경우 은을 대체할 수 있는 광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나 아니면 AI가 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돈 조금 더 쓰면서 좀 더 좋은 효율의 이런 금속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어제 하루이긴 합니다만 금을 추종하는 뭐 GLD라는 ETF가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SLV라는 그런 은 가격을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뭐 간밤 하루 사이긴 합니다만은 금보다 은이 훨씬 더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좀 산업용 수요에 대한 그런 반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네, 은이 금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있어서 맞습니다. 네네.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기본적으로 금과 은의 좀 차이라고 보면 좀 네. 될 것 같아요. 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산업용 수요보다는 좀 가치 저장에 대한 수단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은은 좀 더 이렇게 산업재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이 리바운드 할 때는 좀 훨씬 더 빠른 상승폭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이 귀하다는 거 네. 그리고 산업재 주가 측면에서 은이 뭐 베타 즉 탄력성이 높다라는 맞습니다. 것은 우리가 네. 인정하는데 근데 네.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처럼 네.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금이 좋죠. 그러니까 대부분 네. 또 여전히 금 네. 좋아하는 그게 네, 있으니까 네. 뭐 소비 수요 쪽에서의 뭐 매수는 또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은 변동성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코스피만큼 변동성이 큰 데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하루에 뭐 10%가 빠지는 그런 장세에서 보게 되면은 은이 뭐 변동성이 원래 전통적으로 좀 더 있는 자산이긴 합니다만은 은을 단순히 뭐 100% 안전 자산 또는 금과 동급으로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산업재에 또 가깝게 보시고 또 전략 자원 또는 전략 광물의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은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은 얘기를 조금 하나만 더 드리면은 은이 가격이 이렇게 왜 이렇게 오르냐. 최근에 또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도 제가 볼 때 종목명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 아연이 아니라 고려 은연으로 바꿔야 될 네. 정도로 저희도 네. 은에 대한 리포트 정보는 오히려 이 고려 아연을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좀 더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정도로
은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유가 이겁니다. 구조적으로 은은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광산도 있고요. 이걸 채굴할 수 있는데 은의 참 많은 부분은 금이나 아니면 다른 아연, 뭐 구리 이런 거에 대한 부산물로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큰 변동이 없었고 재활용 또한 이 재활용하는 거에 대비해서 좀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보니까 네. 재활용에 대한 니즈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결국 은에 대한 가격의 하방을 어느 정도 맞추면서 시장이 좀 반등했을 때 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다음에 다른 산업용 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 좀 높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시장을 좀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K는 코스피 액티브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네, 코스피가 하루하루 변동성이 조금 크긴 하지만 네. 여전히 강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네. 여전히 유효할까요? 저는 모멘텀이? 코스피는 이제는 예전에 이 S&P 500, 나스닥 100 투자하듯이 이제는 이 코스피 200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코어 자산으로 중장기적인 이 투자 자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대해서는 다만 좀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워낙 변동성도 높고 그다음에 좀 지정학적 이슈가 있는데 최근의 변동성을 좀 과거 금융위기라든지 또는 다른 금리 인상기와 좀 보게 되면 네. 조심스럽지만 좀 극단적인 공포는 좀 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2008년 금융 위기만큼의 시장에 좀 공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대한 뉴스에 따라 이 수치는 좀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근거가 바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반대로 이익이 준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이 EPS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 이렇게 국내에 유망한 종목 잡는 것도 만약에 어려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200 액티브 ETF를 계속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또 저희가 조금 더 희망적으로 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코스피의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 체력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익에 대한 체력도 있지만은 이 수급에 대한 체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오늘 RIA 계좌 어떤 분 리아라고도 하시는데 RIA 계좌를 통해서도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요즘에 리아라고 하는군요. 네, 네. 저는 RIA가 좀 익숙한데 네, 가수 네. 리아 말고 그래서 저는 RIA라고 말씀드리는데 RIA가 나오기 이전에도 최근에 한 1, 2년 동안에 이 주식시장 코스피가 빠졌을 때 국내 주식형 ETF 코스피를 포함해서 매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 더 많은 자금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순매수를 하시기도 했는데 이 간접 투자 ETF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빠지면 빠질 때마다 자금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한 5천이라든지 그 정도의 지지선은 좀 유지하면서 시장이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3월 31일에 하시는 에스크 세미나에 대한 내용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오프라인 세미나 가면 들으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3월 네. 31일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에스크 잘 지은 것 같아요. 에스크가 있으면 다음번에 또 앤서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앤서도 바로 네. 준비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승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가 왜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냐 그러게요. 보니까 WTI가 선물이 또 살짝 오르네요. 역시 달러 환율도 좀 오르고 있고 오늘 우리 증시 지금 몇이죠? 지금 코스피 2%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2.1%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업앤다운이 심한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여기 보이시죠? 저희가 하루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4월 초순, 글쎄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날로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 그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끝나든 안 끝나든 이 이란 사태가 가장 핵심 중심에 있으니까요. 자, 이럴 때 2분기 넘어 올 한 해까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투자 시계를 내년까지 넓힌다면 어떠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가 올스타 총집합 시켰으니까요. 4월 18일 네, 세종대학교 대학홀에서 올데이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회사 얘기해서 이런저런 이벤트 선물들 가져다 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 후다닥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